현직자가 알려주는 고알못 가이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이드 가죠. 현직자가 알려주는 고알못 가이드.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레온입니다. 오늘 머리도 하고 오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티가 나나요? 제가 아까 화장실 가서 만지고 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도 이제 머리를 아무렇게나 하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한다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많이 이제 비판을 해서 저는 오히려 근데 그렇게 뭔가 좀 덜 꾸미고 온 듯한 모습이 더 네. 프로페셔널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랑합니다.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코로나의 여파로 기원전을 뜻하는 BC와 기원 후를 뜻하는 AD가 이제는 Before 코로나와 After DC로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은 이미 금융위기를 넘어섰고요.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2.9%로 엄청난 역성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동학 개미운동과 같은 용어가 성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해외 주식까지 투자를 하는 서학 개미운동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월급만 받아서는 재산이 절대 늘 것 같지 않고요. 재테크는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피터?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진 그런 금융 환경이 시장이고 금융 환경이기 때문에 여태껏 기존의 재테크 방식보다는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선입관을 버리고 여러 투자 대상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대체 투자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쉽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비트코인이란이잖아요. 네. 사실 저도 비트코인이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기술적인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기술적인 얘기도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좀 어떤 게 있을지. 네. 저도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을 공부할 때 이렇게 찾아보면은 굉장히 기술적인 설명이 많았어요. 네. 어떻게 작동을 한다든지 해시레이트 어떻다든지 네. 뭐 되게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설명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금 공부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뭔가 같거든요. 허들이 되게 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암호 화폐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무슨 화폐냐? 실제로 뭐 커피 사 먹을 때 사용도 못 하는데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많았고 네. 그런데 지금 레온이 얘기했듯이 이걸 이제 자산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도 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회원권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예를 네. 들어서 골프장 회원권이라든지 리조트 회원권이라든지 투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일종의 비트코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회원권이라는 관점에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비트코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가치가 있는지부터 먼저 의심이 좀 되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게 가치가 있어라고 먼저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테크놀로지가 이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네. 사실 그 작동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인터넷이라는 망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보내기 위한 이제 기술로서 태어난 네. 건데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 일종의 읽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것이 정보를 보낼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희소성이 있는 자산을 보내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읽어줌으로 인해서 그 정보가 사실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비트코인이란 이렇게 딱 주제를 듣고 비트코인 하면 제일 먼저 되는 게 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여태까지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이런 말이 없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복사가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테크놀로지가 약간 이런 거를 좀 해소를 해주지 않았나 해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혁신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가치가 또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예.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단어가 사실 빠지긴 했는데 희소성이 있는 자산을 중개인 없이 거래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예를 들면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가 중간에서 중개인으로서 이제 장부를 관리하는 형식을 통해서 뭐 자산이 이동하고 이런 거를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이제 중개인이 없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제 비트코인 테크놀로지인 것이고 보이스 오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네. 그런 기술 들어보셨나요? 네, 인터넷 전화 쓸 때. 맞습니다. 네. 예, 우리에게는 이제 흔히 이제 보이스톡이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알려진 기술인데 이 기술을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은 이제 국제전화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차두리가 나와서 그 선전을 했던 00700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서비스를 썼던 건데 이제 보이스톡이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아무도 안 쓰죠. 보이스톡을 하게 되면 훨씬 이제 저렴한, 싸잖아요. 네. 저렴한 거잖아요. 근데 저렴한 이유가 왜냐면은 이게 중개인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보이스톡 기술이라는 게 목소리를 데이터화해서 인터넷상으로 보내기 때문에 중개인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이 돼서 저렴한 서비스가 되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거기서 느끼고 사용을 하는 것인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그거와 흡사한 일종의 머니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 희소성이 있는 자산을 인터넷 망을 통해서 중개인 없이 보낼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런 비용을 일절 지불하지 않고 소액으로도 그런 가치 전달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희소성 있는 자산을 중개인 없이 네,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 비트코인 테크놀로지의 핵심인데 맞습니다. 이게 가치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중개인이 없이 하니까 수수료도 절감이 되고 막 이런 게 네, 이거의 가치는 딱 얼마야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 측정을 하려고 했을 때 좀 네.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지. 이게 비트코인도 사실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일종의 네트워크이거든요. 네.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망이 있는 것인데 이 네트워크의 값어치는 그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네, 비례하겠죠.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말한 사람이 이제 매트칼프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매트칼프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뭐 대체적으로는 그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의 값어치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칼프 법칙에 관해서는 네. 사실 한 다다음 기회 정도에 다다음 기회라고 하셨는데 예.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이제 보통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네, 이제 하는데 그렇죠. 저도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표현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잘 감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네.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금이라는 부분 양쪽에 대해서 잘 이해감이 있어야지 이 표현이 와닿는 건데 네.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디지털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네. 다음 기회에는 이제 금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코알목 가이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